그냥 걷기만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병원 복도에 앉아 계신 어르신 한 분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분은 78세, 30년 넘게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해오셨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을 챙긴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단 한 번의 넘어짐, 그 순간 모든 일상이 멈췄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고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걷기만 하면 건강해진다고 믿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이 믿음이 당신의 몸을 위험으로 이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한 번 넘어진 뒤 다시 걷지 못하게 되는 비율 절반입니다. 그리고 그중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걷기보다 훨씬 중요한 4가지 운동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8세 현역 의사 이도현입니다. 60년간 수많은 노인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도 4시간 이상 진료를 보았고 15kg이 넘는 증손자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그런 제게 넘어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걷기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1~2%씩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균형 감각도 점점 무뎌지고 있고 뼈는 속에서부터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이 과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심장은 좋아질 수 있어도 근육은 키워지지 않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시나요? 손에 땀이 나시나요? 좋습니다. 그 두려움이야말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감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당신의 남은 여생이 자녀에게 짐이 될지 아니면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이 될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정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화를 늦추고 넘어짐을 막고 기억력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4가지 운동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운동을 실천한 분들은 넘어질 위험이 38% 줄었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확률은 42% 높아졌습니다. 기억력 또한 27%나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걷기만 한다면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뼈는 점점 약해지고 넘어질 위험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후 영상에서도 더 많은 건강 비법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60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제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4가지 운동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걸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말은 76세 박영순 어르신이 병상에 누워 처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작년 화장실에서 가볍게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져 무려 3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넘어질 줄은 몰랐죠. 그녀의 말처럼 걷기만으로는 노화 속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약해지면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위험해집니다. 계단이 무섭고 외출이 꺼려지고 기억력도 점점 흐려집니다.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90세의 운동을 시작해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노년기 넘어짐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넘어짐은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때론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균형 운동은 한발 서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발로 10초간 서보세요. 처음에는 3에서 5초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눈을 뜨고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해보세요. 눈을 감는 순간 몸의 균형 감각이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작은 동작이지만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근육을 키우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처음엔 5번만 하셔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10번씩 하루 3세트까지 늘려보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팔걸이를 꼭 잡고 시작하세요. 처음엔 높은 의자에서 점점 낮은 의자로 바꿔가면 됩니다. 이 운동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앉았다 일어날 때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페트병 들기 운동입니다. 물 500ml 병을 들고 팔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가볍게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무게를 늘려보세요. 팔 힘이 붙으면 일상생활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다른 좋은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선 채로 발 뒤꿈치를 들었다 천천히 내리는 운동입니다. 이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걸을 때 균형과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를 목표로 해보세요. 모든 근력 운동의 핵심은 천천히 꾸준히입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움직임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거나 어깨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유연성 운동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 목을 좌우로 돌려보세요. 턱을 가슴에 붙였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움직이세요. 어깨를 앞뒤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위로 들어 올리고 다시 옆으로 벌려서 내리는 동작도 어깨와 팔 관절에 좋습니다. 앉아서 한쪽 다리를 뻗고 발끝을 잡으려고 상체를 숙이는 것도 유연성 운동입니다. 이건 허리와 다리 뒤쪽을 풀어주고 등이 굽은 자세를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 발목을 돌리는 동작도 관절 유연성 향상에 좋습니다. 이런 운동은 하루에 여러 번 짧게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TV를 볼 때, 전화를 받을 때, 요리할 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틈틈이 해주시면 관절이 굳지 않고 움직임이 훨씬 편해집니다. 네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심장 건강을 지키고 전신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은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입니다. 기본은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하지만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나눠서 해도 좋습니다. 걷기는 가장 쉬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단, 그냥 걷기보다는 조금 힘차게 걷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팔을 크게 흔들며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는 걸 목표로 하세요. 처음엔 5분 걷기부터 시작하고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적어서 노년층에게 특히 좋습니다.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한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수중 체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땀이 나지 않아도 심장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 타기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실내 고정 자전거는 넘어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10분씩 페달을 밟아보세요. 지루하지 않고 꾸준히 하기 좋습니다. 단,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균형, 근력, 유연성, 유산소 이 네 가지 운동을 모두 함께 실천하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걷기만 했을 때보다 근육은 3배 더 늘고 균형과 감각 기능은 4배 더 좋아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네 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할 확률이 크게 높아졌고 치매 위험 또한 30%나 낮아졌습니다. 단지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력, 자존감, 활력까지 되살아납니다. 이제는 몸뿐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운동은 분명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알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6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운동을 하다 다친 어르신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허리를 다쳤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운동을 무리하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운동에도 순서와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물에 발부터 천천히 담그듯 운동도 몸이 익숙해질 시간을 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근육통, 관절 통증, 심하면 큰 부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통증이 느껴지면 반드시 멈추는 것입니다.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 쑤시는 느낌이 든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약간의 뻐근함은 괜찮지만 아픔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각 운동별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주의사항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당신의 몸에 맞는 속도로 시작해주세요. 균형 운동을 할 때는 넘어짐 그 자체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 항상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5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눈을 감고 균형 잡는 연습은 조금 더 익숙해진 뒤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날카로운 물건, 모서리가 있는 가구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바닥에는 카펫이나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깔아두세요. 운동 중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앉아서 휴식하세요. 식사 직후엔 균형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혈압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참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실 때는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발은 의자 아래에 바짝 두고
허리를 곧게 펴고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바로 멈추고 높은 의자나 팔걸이를 활용하세요. 운동용 의자는 바퀴가 없고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것이 좋습니다. 페트병 들기 운동은 처음부터 무거운 걸 들면 안 됩니다. 물을 절반만 채운 병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팔 운동을 할 때도 숨을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을 유지하세요. 발 뒤꿈치 들기 운동도 빠르게 하지 마시고 종아리에 자극을 느끼며 천천히 움직이세요. 근력 운동은 매일보다 하루 걸러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같은 부위를 매일 하면 오히려 회복이 안 되고 근육에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통증이 느껴지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아파야 효과가 있다는 말은 운동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목을 돌릴 때는 작은 반경에서 천천히 돌리세요. 뒤로 젖히는 동작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세요. 어깨나 허리를 돌릴 때도 처음엔 작게 돌리다가 점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몸이 따뜻할 때 하셔야 안전합니다. 기상 직후보다는 가볍게 팔다리를 흔들고 몸을 푼 후에 시작하세요. 스트레칭 동작은 15에서 30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자세를 풀어주세요. 유산소 운동에서는 환경과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걷기를 할 때는 울퉁불퉁한 길, 미끄러운 길은 피하세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는 바닥이 두껍고 쿠션감 있는 걸 신으셔야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맨발이나 슬리퍼는 피해주세요.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운동 시간을 조절하거나 실내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꼭 착용하시고 넘어짐에 대비하세요. 숨이 너무 차서 말조차 하기 힘들다면 강도가 너무 센 것입니다. 편안히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 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운동 중 가슴이 아프거나 어지러움, 구역감이 있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하세요. 식사 직후는 피하고 식후 1~2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운동들을 실천하신 분들이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87세 김옥순 할머니입니다. 김 할머니는 3년 전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엔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걷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결과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동네를 산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76세 박정호 할아버지입니다. 운동 전에는 손주를 안아줄 힘도 없었어요. 그랬던 박 할아버지는 이제 손주와 함께 놀이터를 뛰어다닙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모래성도 함께 만들며 인생의 즐거움을 되찾으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셨지만 운동을 1년간 지속한 후 약의 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92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자녀들이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던 시기 그녀는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1년 후 기억력은 뚜렷이 회복되었고 일상생활도 혼자서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동네 친구들에게 운동법을 가르치는 운동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운동할 목표가 생기니까 삶에 다시 의미가 생겼어요. 이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고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간 우리의 이웃일 뿐입니다. 운동을 시작하실 때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 각각 한 컵씩 물을 마셔주세요. 몸이 탈수되면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혈압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지금 이 운동이 당신에게 정말 맞는지, 강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복용 중인 약입니다. 어떤 약은 균형 감각을 흐리게 하고 어떤 약은 운동 중 혈압 변화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약 설명서를 확인하시고 의사에게 미리 물어보세요. 혹시 지금 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 기억하기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시고 처음엔 한 가지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영상을 저장해 두셔도 좋고 자녀나 손주에게 이 영상 좀 저장해 줘라고 부탁해 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으시겠죠? 조금만 더 운동했더라면 병원 침대에 누워있진 않았을 텐데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꼭 필요한 4가지 운동과 그 효과, 올바른 실천 방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도 꾸준함이 없다면 그 효과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꾸준히 운동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거나 TV 뉴스를 보며 하는 등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둘째, 운동 캘린더 만들기. 달력에 운동한 날마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동그라미가 이어지는 걸 보면 뿌듯함이 생기고 계속하게 됩니다. 셋째, 운동 친구 만들기. 배우자, 친구, 이웃과 함께하면 혼자보다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욕심내지 않기. 처음부터 30분 하겠다는 욕심은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하루 5분 한 가지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다섯째, 스스로를 칭찬하기. 일주일 동안 운동을 계속하셨다면 좋아하는 걸 드시거나 작은 선물을 하며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저는 지금도 매일 이 운동들을 합니다. 그 덕분에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고 손주들과도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3주면 느껴지고 3개월이면 눈에 보이고 1년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자녀에게 의지하는 미안한 삶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생활하며 존중받는 삶인가요?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5분 한 가지 운동이면 됩니다. 균형이든 근력이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그 첫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운동을 함께 해보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건강한 노년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영양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